방식이 갖춰진 그것이 소중한 것이지. 그걸 잘 하다 보면은 또 다능도 또 다 따라오고 박학다식도 다 하게 되는 것이지. 박학다식하기 위해서 뭐 공부를 하고 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야. 응? 고로 말하되 군자는 반드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서 말을 해가지고 이호지라 태제가 공자님 이해 잘 못한 것은 공자님께서 깨우쳐줘서 말을 했다. 사람을 가리키고 거느린 데는 근본인 인의 바탕에서 뿌리를 둬가지고 사람에게 글도 가리키고 재주도 가리켜야지. 그 인의 뿌리 바탕을 근본을 놔두고 지말적인 재주나 그런 어떤 기능적인 가리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장차 커서도 어떤 물에 따라가서 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 예. 그러니까 바탕이 소중한 것이야. 하얀 비단이 있어야 그 그림도 그릴 수가 있다. 그게 물감이 들어있는 비단에는 다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다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재주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고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바탕을 두고 있는 자기 본래 모습 어떤 인의 사상이 자꾸 어긋나기 때문에 다능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다능으로서 대중을 거느리고 그런 것은 아니다. 내와 내가 가로되 자운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오 불식으로 내가 어렸을 적에 벼슬에 등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천한 재주 익힌 것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재주를 내 공자님 제자가 가로되 공자님께서 내가 정치에 등용되지 못한 까닭으로 예술적인 방면이 조금 뛰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공자님께서 평소에 했는데 이 논어를 편집할 적에 여기에 뇌라는 공자님 제자가 나는 이런 얘기도 공자님 선생님 모시고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하니까 제자들이 이 논어를 편집하면서 이 말을 삽입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공자 제자니 성은 금이요 자는 자개요 또 하나의 자는 자장이라는 사람이다. 시라는 것은 쓰임을 당한다. 세상에 등용된다. 그런 얘기. 시는 용야라. 세상에 쓰임이 되지 아니함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득이수보에 이 통지하라. 모든 재주를 익혀가지고서 그 예에 대해서 통함을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시왈 제자가 기록했다. 부자 차연시에 제자들이 부자의 이 말을 기록할 때에 좌래라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인해서 말하기를 석시소문 옛날에 공자님에게 스승에게 당신들이 듣지 못한 한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래가 이내 말하되 옛날 들은 것이 이와 같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이 공자님이 말씀하신 태지하고 대화 내용의 뜻이 서로 가까운지라 아울러 여기에 자래의 말을 한편 붙여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제도 태제가 공자는 성인이냐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냐. 태제라는 사람이 나를 잘 알아주는구만. 그렇지만 다능이란 말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소리고 내가 다능한다는 건 어려서 벼슬에
되지 못하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예술 방면에 뛰어났지만 성의는 다른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또 내가 재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잘이라는 사람이 또 공자님께서 내가 일찍이 벼슬길에 오르지 못해가지고서 전국으로 다니다 보니까 모두 여러 가지 재주가 많았다라고 하는 말을 이 태제 얘기한 얘기를 제자들이 앉아서 기술할 적에 한마디 거들러 준 말인데 여기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무지야로다 유비부문어 아오대 공공여야라도 아고기 양단이 가른하노라. 공자 겸언을 겸언호되 기무지식호되 공자 겸언을 을자토다는 게 그런 게 나은가? 공자 겸언 기무지식호되 토를 붙이지 말아요. 그런다는구만. 내려가는 게 낫지. 공자 겸언 기무지식호되 단기 고인의 수어지우라도 불감불진이라 하시니라. 고는 발동야라 양단은 유헌 양둔이 종시 본말 상하 정추를 무소불진이라. 정자왈 성인지 교인의 부취지를 약차는 유공중인이 이위고혼이 불친냐라. 성인지도는 필강이 자비니 불여차즉 인불친이요 현인지연적 인이자곤이 불여차즉 도불존이리. 관의 공자맹자의 가견이라. 윤시왈 성인지연은 상하 겸진이니 직기근이면 중인이 개가여지요 극기지적 수성인이나 역무이가언이니 시지위 양단이라. 여다 번지지 문인지에 양단을 갈지나야 무여원이라. 약부 어상이 유화하고 어리 유물즉 기 성인지 언제야. 아왈 나를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가. 그런 소리요. 호재란 말은 나같이 무식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아는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든가. 그런 어떤 구어체로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논어는 그냥 근 천마디 만마디가 다 생략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어를 많이 읽으면은 사고력, 추진력 어떤 그런 것이 학문을 보는 눈이 보이는 세계만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논어를 많이 읽으면은 안 보이는 부분의 어떤 그런 힘이 논어를 많이 읽음으로 해서 축적돼서 나온다. 그러니까 고전을 많이 읽으라는 것이요. 논어를 1000번 읽지 않으면 어디 가서 제대로 안고 선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1000번은 못 읽어도 100번은 읽어야 되겠지? 예?
웃어버리네. 한 번도 못 읽는. 예? 오유지오제야. 공자님이 돌을 핀다고 춘추말에 다녔지만 예의에 대해서는 공자보다 더 아는 분이 없고 또 복고사상에 대해서 그 어떤 주공의 예약을 복고하기 위해서 복고형의 학자이다 보니까 아는 것이 많은데 자기는 실제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죠. 내가 아는 지식이 많다고들 하겠는가. 무지야로라. 그렇지 않다. 나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 무지야로라. 아는 것이 없다. 그렇지만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내 나름대로 스스로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사이에 평범한 가운데에 묘한 나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 그런 얘기. 유비부 문어아오대. 비부라고 하는 것은 더러울 빛자니까 여기서 알미 얕은 지식이 없는 이해시킬 수 없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하근기 뭐 그런 쪽에 해당이 되겠죠. 비부는 같은 명사로 문어아오되 나에게 무슨 질문을 하게 되면은 공공여야라도 공공이란 말은 비고 빈털털이 지식 이런 쪽인데 여자는 그냥 따라오는 글자입니다. 공공여야. 요즘 말하면 아무것도 알미 없는 멍텅구리. 도저히 어떤 학문의 얘기라든가 도의 얘기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처지의 멍텅구리. 공공여야라도 그런 멍텅구리일지라도 아고기양단이 가론하로나. 그 양단을 고란 말은 두들거린다. 고자는 발동시키는 거죠. 문을 두드린다. 두 가지 단을 두드려서 가른이란 말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멍텅구리한테라도 아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준다. 번지란 사람은 자기 말을 모으는 비부지요. 멍텅구리지요. 번지란 사람. 공자님이 평소에 어질인자 인 아욕인이면 사인이지라. 내가 어질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은 이 인이 스스로 내 내면에서 축적된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이치를 자기 말모는 번지에게 냉큼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힘든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자님은 말을 몰고 다니는 번지가 선생님이 인 얘기를 많이 하신데 그 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이라고 하는 건 형이상학적이고 하나의 이치에 해당되는 건데 이치를 말로 표현해가지고 번지한테 얘기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공자님으로서 어떤 난감이 있겠죠. 그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냈을 적에 그 인이 네 마음속에서 부활이 된다.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인이란 말은 하나의 이치를 이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마음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이라는 얘기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냈을 때 바로 그것이 인이다 할 때는 한 가지를 물었을 때 두 단으로 해서 답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그 지혜가 필요하는데 그 지혜가 뭡니까? 이렇게 또 번지가 물었을 적에는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런 어떤 눈이 열려야 된다. 사람을 잘 모르게 되면 속기도 하고 뭐 속는다는 것은 세속적으로 사기당하는 것인데
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는 스승을 보는 눈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도반을 가리는 데는 도반을 가리는 눈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강원에서 승가대학 생활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승가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처하고 어떤 마음,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가져서 참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이런 눈이 어떤 체계적으로 열려야 되는데, 그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네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양단을 설정해서 아무리 바보가 멍충이가 질문해 오더라도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조화된 모습으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는 공자님의 그 가르침의 방법이 자기 나름대로의 아는 건 없지만 사람이 물어왔을 때 내가 이렇게 진지한 자세로 가르쳐준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치만 얘기해버리고 그 현실적인 어떤 사적인 면을 얘기를 안 해준다면 이치에 물렁매가지고 뭐 큰 방에만 앉아있으면 도통하면 만사가 해결된 같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너무 이치 얘기를 안 하고 뭐 글 얘기만 해주면 또 글에 빠져가지고 문자의 노예가 돼가지고 뭐 선방에 앉아있으면 저건 그냥 돌덩어리 같은 놈이라 또 하게 되고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의 말씀은 항상 양단을 갈라가지고 아무리 바보가 묻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서 가르쳐준다. 다 알고 계시니까 어느 누가 질문을 해도 이치적인 말은 현실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답을 해주고, 현실적인 얘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이치에 매하니까 그 현실적인 얘기 속에는 또 이치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나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멍텅구리 가서 묻게 되면은 나는 이렇게 얘기해주는 방법은 내가 조금 알기는 알아.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공자님의 그 음숭한 인품이 덕이 묻어나오는 그 분위기라. 모르는 이런 점에서 재미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살림살이를 많이 읽음으로 음미를 해서 성인의 마음자리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 이 눈이 열려야 이 고문이 재미가 있고 또 손에서 떨어져 나가지를 않다 이 말이야. 꼭 대화 속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없는 가운데도 묘한 이치가 그 들어있다는 그 묘를 우리가 음미하면서 알아야 돼. 공자가 겸손해서 말하기를 나는 지식이 없지만서도 다만 그 사람한테 고할 적에 아무리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불감불진이라 감히 아주 친솔하게 다 이 얘기를 해주고 깨우쳐주고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지. 이중부정이 두 개가 겹치면 뭐라 그랬지? 긍정이 아니고 대긍정이지. 대긍정이지. 극진하게 다 해준다 그런 얘기야. 불감불진이라. 고는 걔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가 질문할 적에 발동을 일으켜준다. 발동을 일으켜주는 건 끌어가지고 지가 스스로 말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발동이야. 기름이 없으면 발동기가 돌아가지 않죠. 그렇죠. 성인의 말씀은 묻는 제자가 옅은 질문이라도 큰 뜻을 알 수 있게끔 분위기에 어떤 기름을 쳐준다. 양단은 유언 양쪽 머리라고 하는 것이니 마침 종자와 처음 시자 본과 말과 상과 하와 정밀한 거하고 대강 멋스러운 것을 무소불진이라 극진하지 다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런 정자왈 성인이 사람을 가리키는 데에 부치지 약차는 성인이 몸소 허리를 구부려서 묻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답을 해주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은 그런 말이야. 예. 아무리 멍충이라도 그래 시종 본말 상하 정추의 어떤 그런 논리를 전기를 해서 아주 진지하게 공자님이 고개를 숙여서 나아가서 가르쳐주는 것은 유공중인이 이곤이 불친냐라. 모든 사람이 성인의 도는 너무너무 높고 멀어서 냉큼 친근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낼까 저에서 공자님의 도는 덕광도대하니까 덕은 넓고 도는 높은데 그 중인이 어떻게 공자님을 모습을 닮아갈까. 그런데 모두 그 현혹감을 느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묻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혐오감을 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공자님은 아주 구부려서 진지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가르쳐준다. 그게 성인의 살림살이요. 성인의 도는 반드시 강이 자비하니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서 스스로 낮게 하니 알기 쉽게 한다 이 말이야. 예. 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적에는 인에 대해서 하늘의 천리의 이치라든가 인이 애지신 오상이라든가 이런 오상이 나중에 사적인 면에 흐트러져 나가서 칠정이 벌어지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거 어려운 거 얘기를 비유 삼아서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람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인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선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강이 자비라. 자기 생각을 낮추어서 스스로 낮게 해가지고 멍텅구리 같은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강이 자비라. 불려차저 그런 수법을 쓰지 아니한 즉석은 사람들이 어렵고 높고 멀다고 해가지고 공자님하고 그만 거리가 생겨가지고 친하려고 들질 않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자님의 인해사상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포함을 해가지고 다 감싸줘야 되는데 아는 사람 입장에서만 공자님이 필요하고 멍텅구리 입장에서는 공자의 인해사상이 젖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자님이 가리키는 방법에 그 뭔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겸손하고 낮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사람들이 공자님 얘기에 대해서 친히 생각할 어떤 겨를이 없어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현인지언저 어진 사람의 말씀인즉석은 인이자곤이 그 사람들에게 끌어들여 가지고 내 사상이 이렇게 훌륭하고 높다라고 하는 것을 그 피하를 한다 이 말이야. 인이자고란 말이야. 요즘 사람 학자들 학문이 뭐 그냥 세미나하고 뭐 한 게 전부 자기 자랑 아니야. 그 이제 성인 측에 못 들어가고 현인 측에 조금 들어갔는데 그런 자기 얘기 자랑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별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그냥 예치해버리고 별로 관심도 안 가지니까 막 내 하는 학문이 막 이렇게 현실에 꼭 필요하고 이런 철학이 현실에 부활이 돼야 되니 뭐 이런 얘기를 막 큰 소리를 막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건 어진 사람의 학문이고 공자님 같은 성인의 학문은 안 그런데 어진 사람의 학문은 자꾸 지 학문이 높다고 큰 소리를 막 치고 방송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공자님이 돌아가신 뒤에 약 자사 150여 년 전 맹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춘추시대에 항상 그러지 이 전국시대가 평정이 돼가지고 참으로의 왕도 정치는 실현을 하려면은 이 세상에 날 빼놓고 누가 하겠느냐고 맹자에 그렇게 큰 소리를 막 쳐요. 그냥 현인에 하는 소리라. 예.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건 속이 비어서 큰 소리를 치는구나. 큰 소리 안 치는 노장님은 속이 알이 차서 아주 큰 소리를 안 치나 그거 알아야 돼. 알겠지?
알기는 뭘 알아. 끌어가지고 자기 창문을 높이는 것이니 불이 여차하즉 이와 같은 수법을 쓰지 아닌즉석은 도불견이라 성인의 도가 존대함을 받지 못하니 관어 맹자 공자의 가견이라. 맹자 공자 이 얘기나 맹자 연계를 비교해서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윤시왈 성인의 말씀은 위쪽이나 아래쪽 겸해서 다 말씀을 하시니 양단을 겸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야. 그 가까운 이치에 나아갈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히 성인의 말씀에 참여해서 다 알아들을 수가 있고, 여자는 더불여 하면 전치사가 되지만 참여한다 할 적에는 동사로 새겨줘야 돼. 참여해서 가야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 지극한 이치에 다할 것 같으면은 그 지극한 이치는 비록 성인이라도 또한 그 이치에 대해서 더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지극한 이치야, 능소가 끊어진 그 이치인의 세계는 성인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이상 표현을 해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우리가 우리 마음자리를 허공에다 비유하고 이 법계를 허공에다 비유하자면 허공 자체가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빛깔도 없고 우리 마음 자체가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빛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 범어사가 뭐 의상대가 있는데 그 범어사가 뭐 의상대 원효대가 있는데 아마 경원 스님이 그 원효암 올라가면서 금강왕 쪽으로 원효 스님께든 원효대로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원효 스님을 보고 지은 시가 있는데 조사열반이 전개망이라 조사 스님이 열반했다고 하는 것이 전한 것이 다 거짓말이다. 금일분명 자차되라. 오늘 나하고 천년 전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차이를 두고 세대 차이가 있지만은 오늘 원효대에 올라가니까 금일분명 자차되라. 원효 스님이 앉아 계신다 이 말이야. 장두의 유한 명예칠이요. 원효 스님이 지팡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끝에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 지팡이의 눈이 밝은 것이 칠을 것 같아. 자파 산하 대지래라. 앉아서 산하 대지를 비추어온다. 그런 그 경허 스님이 원효 스님을 원효대 시가 있는데 그 안국선은 선인에다 어디 갔다 오니까 그 주련으로 그걸 달아놨더라고. 달아놨는데 누가 그걸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누가 그걸 알겠어? 응? 선방에 다닌 스님들은 저 경허 스님, 원효 스님에 대한 읊은 시를 모두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안국선 원장 스님도 저 주련을 써놨는데 자꾸 뭐냐고 물었어. 뭐냐고 물었었는데 내가 큰 소리 치고 안다라고 하면 강사가 글 줄밖에 더 새기지 뜻은 모르구만. 이제 그럴 거야 이제 수자들이. 경허 스님은 굉장히 진한 분이야. 진해. 진해. 이치가 묻어나와 언어 속에서. 그리고 시 한 구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 어떤 그 온열의 내성백력이 치면은 집도 흔들리고 우리 몸이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식으로 그런 시를 지시. 그냥 음풍영어를 허시질 않아. 그냥 현실적으로 진한 냄새가 묻어나와. 저 시를 보고 모두 경허 스님이 원효 스님이고 원효 스님이 경허 스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한테 그건 잘못이야. 원효는 원효고 경허는 경허요.
덕민이가 원해 갖고 원해가 덕민이라고 누가 이 세상에 믿어줄 사람 누가 있어? 에이. 경어가 원어 자신이고 원어가 경어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어 스님하고 원어하고 둘이 아니라는 차원은 우리가 분명히 이 시에서 나타나 있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조사인멸이 전개망이라 천년 전에 원어 스님이 인멸했다는 것은 전한 내로 말이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도 그렇고 금강경도 그렇고 원어 스님도 그렇고 누엄경도 그렇고 판야심경도 그렇지만 오직 정신만 인정하지 산화되지 이 모습은 불교에서 인정을 안 해. 예. 여 몽한 포영 여로 여전 일단 모습이 있는 것은 불교에서는 인정을 안 해.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도 인정을 안 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깜빡거리고 내 강의를 듣고 있지만 아무 모습도 안 보여 나는. 이건 도인 소리야. 예. 지금 빛도 색깔도 냄새도 없는 허공이 와서 지금 앉아서 강의라고 허공이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예. 그게 불교의 선적인 진한 얘기야. 예. 근데 경어 스님이 원어 스님 처음에 역사의 인물로 어떤 그냥 해동서나 쓴 그런 인물로 치유하려는지 모르지만 경어 스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와 원어와 둘이 아닌 차원을 얘기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공부하면서 알아야 돼. 예. 이래야 진짜 불조의 어떤 뜻이 나한테 조그만 빛이라도 스며드는 것이요. 장두의 유한이라 그러니 끌고 다니는 지팡이 속에는 눈이 달려가지고 명여칠이라 밝은 것이 오칠보다 더 시커먼 것 같다. 네. 원효 스님 작대기에는 눈이 달려가지고 그 눈은 무슨 눈이냐? 원효 스님의 살림살이 치이겠지요. 네. 명여칠이라 그 눈이 밝기가 마치 칠흑끔끔한 밤과 같다. 우리는 금강경 주에서도 많이 얘기지만 우리 본래 모습을 밝은 것도 아니요 어두운 것도 아니요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밝은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어두운 것인가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어둡지도 않다 이 말이야. 우리는 눈 감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앉아있으면은 온 주위가 새카맣지만 우리 모습은 환하게 드러납니다. 현실 대낮에 우리가 앉아서 환하니 산화대지를 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어두운 것을 봅니다. 예. 우리 마음자리는 어두운 것 같지만 어둡지 않고 밝은 것 같지만 밝지도 않다.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한다. 모든 거래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거래에 집착이 돼가지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고 저것 아니면 이것인데 원효스님의 작대기는 눈이 향해 달려있는데 밝기가 칠흑과 같아. 이렇게 해야 시가 병통에 안 붙은 겁니다. 예. 밝기가 이를 같다 하면 그건 선사의 소리가 아니야. 밝기가 칠흑과 같다고 해야지. 왜? 밝는 것은 검은 거하고 동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들을 한큼 소화를 시켜야 돼 여러분이. 조파 산화대지래라 그 지팽이 눈깔 속에서 산화대지를 비춰 파여온다. 응? 오직 한 덩어리, 빛덩어리, 생명의 덩어리, 이치의 덩어리. 시간과 공간이 원효스님하고 나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 이 말이야. 진한 아주 국물 냄새가 나는 길 아니? 예. 한 통속으로 살림을 사신 분이 불조의 한 통속으로 살림을 사신 분이 경허스님의 살림살이다. 공자님 얘기나 맹자님 얘기나 이치를 깨달아서 상대하고 이 얘기를 나누는 데는 방법이 다 달라. 진리는 다 하나의 통속이지만
그러니까 그 이치 통석은 작대기에 눈이 달려가지고 밝기가 흙과 같다는 그 이치는 능소가 끊어진 우리 본래 자리이기 때문에 경혜스님도 모르고 원효스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그건 부처님도 모르는 거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능소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사랑 분별로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내 이 얘기는 낮인적으로 이 얘기를 해서 어디진자가 뭡니까? 얘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어디진자다.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우리가 어디진자의 세계를 현실적으로 부각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이내당체 이 얘기는 공자님도 이 얘기할 수가 없고 아무도 이 얘기할 수가 없어. 그건 극진한데이기 때문에 어제도 이 얘기했지만 고불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의 둥근 모습이었어.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걸 몰랐는데 어떻게 가섭존자에게 그 이치를 전했겠느냐. 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예. 그런 얘기는 너무 높아가지고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면 또 그냥 너무 멀어가지고 골치가 아프고 그때 초발심 자경문 그런 건 또 쉽게 냉큼 들어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 유교도 마찬가지야. 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이 얘기하는 수법은 똑같다 이 말이야. 그 지극한 이치에 다 할 것 같으면 비록 성인이라도 또한 거기에 대해서 더 할 수 없다, 더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치를 얘기를 하면은 사변을 잡아서 얘기를 하고 사변 속에는 이치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양단 갈래미로 그렇게 공자님의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일러서 양단이라고 말을 한다. 그것이 마치 번지가 인이 뭡니까 지가 뭡니까를 물음을 답함에 두 가지 단어로 갈진해서 다 해줘서 공자님의 마음속에 나머지의 쌓임이 없는 것을 말하는 그런 얘기와 같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성인의 이치라든가 또 옛날 정치한 순임금의 운임금의 이치라든가 굉장히 크고 넓은 것 같지만 실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미뤄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참 성군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조그만 사랑 빼놓고 달리 무슨 큰 이치를 다른 데서 찾으려 그러면은 답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이 뭡니까 할 적에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자꾸 밖으로 팽창돼 나가게 된다면은 성인의 살림살이가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야. 가장 평범한 가운데서. 만일 그 높은 이치만 말을 하고 또 아래 사람들의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얘기가 결여되고 유락하는 것은 유실된다 이 말이야. 또 이치만 얘기를 하고 그 이치를 사물에 대해서 일일이 비교하는 것을 유실해 버릴 것 같으면은 기성인지 연재야 어찌 성인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겠는가. 이해가 되지요? 예?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맞이짓고 부처님 맞이짓고 법당에 염불 하고 청소하고 거기서부터 차츰차츰 살아나가야지 냉큼 그거 빠지고 다른 데서 진리를 찾으려고 해서 생각 안 맞는 소리다 이 말이지. 풍조 불지하며 합을 출도하니 오이분자 봉은 영존이 순시에 내의라 내의요 문왕시의 명어 기산이요 하도는 하중용마가 부도하니 복희시의 출이라 개 성왕지 서야라 이는 지야라 장자왈 봉지 도출은 문명지 상이니 복희 순문지
서불지저 부자지 문장이 지기의라. 봉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령스러운 새인데 중국에서는 찬란한 문화를 의미를 해요. 실제 봉황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은 성인이 세상에 나와서 정치를 할 적에 봉황이 와가지고서 성인이 사는 정치들에게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성인의 내면의 그 도가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상서로움이 현란하게 문체가 드러나는 것에 상징적인 걸로 이 얘기를 해서 봉황을 연주라고 그래요. 봉황에서는 실제 본 사람이 없어요. 창경원의 그 봉황새가 그건가? 그건 공작새죠. 공작새. 봉황새는 오동나무에 앉아있고 대나무 열매를 먹는다 그래. 근데 이 등한각 서문이라든가 그 중국의 팔대간 문장도 보면 봉황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도의 세계가 현실 속에서 꽃이 피어가지고 찬란한 모습을 하나에 꾸며주기 위해서 봉황이라는 새를 등장시켜가지고 화려하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황의 새는 성인이 세상에 나와서 정치를 할 적에 봉황의 새가 나왔다. 그런 얘기야. 근데 공자님 때는 봉황이 나오지를 않았어. 공자님이 말년에 산에 가니까 기린이 발을 다쳐가지고 사냥꾼한테 발을 다치고 절룩거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기린이라는 것도 우리가 볼 적에 기린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세상에 나와서 정치할 적에 상서로운 기린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공자님은 실제 자기 눈으로 기린을 확인을 했는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절룩거린다 이 말이야. 근데 공자님이 체념을 했어. 때 아닌 때에 나온 짐승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야. 공자님도 춘추 말에 때 아닌 때 나왔기 때문에 자기도 상처를 받았다 이 말이야. 어제 강에 양호한테도 시급지 않지 하고, 네? 그러니까 야 세상에 나와서 토필 때가 아니구나 싶어서 춘추자전 노나라 240년 역사를 제자들과 같이 기린을 보고 체념으로 돌아와서 지었어. 그게 춘추자전이야. 춘추자전. 춘추필법이라 그래가지고 춘추자전이라는 것은 노나라 240년 역사를 공자님이 전에 있던 것을 재정비한 건데 그 춘추 역사를 기록해가지고서 성군들의 정치하는 것을 경계령을 폈어. 그래서 춘추라고 하는 것은 춘추필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서 그 법의 저촉을 받아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형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역사가들이 그 사기를 쓸 적에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자 입장에서는 그 임금이나 신하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피력을 해가지고 뜻으로 그 사람들의 그 춘추필법으로 죄와 벌을 줬어. 그러니까 고도의 그 역사를 쓰시는 그 공자님의 춘추가 그게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그 춘추필법이라고 있잖아. 춘추필법. 문해춘추라. 그래서 문해춘추란 말이야. 봄가을 글 써낸다 그래서 그 춘추가 아니고. 예. 학인들이 잘못한 것은 의뢰의 법의 저촉을 당해야 되지만 학인들이 뭘 애미기려면 뜻만 비치면 공자님은 그걸 알아가지고 문장화시켜서 벌을 준다 이 말이야. 묘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봉황의 새가 나오지 않고 하도에서 이제 말이 하도 그 주역의 64개를 등에 짊어지고 하수에서 용마가 짊어지고 나온 것이 주역의 64개인데 그것이 다 복기시 때나 순임금 때 이 상서로운 짐승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서 성인의 인해 정치를 모두 수를 놓아주고
화려하게 찬란하게 해줬는데 춘추말의 공자님 자신은 이런 그 상서로운 짐승들이 나오지 않는 것 보면은 나의 도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체념하는 소리야. 봉황의 새가 이르지 않고 하도에서는 도가 나오지 아니하니 내가 그칠진저 오이분저 이자는 도를 펴는 것을 이 세상에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뜻이고 의자와 부자는 한숨을 쉬고 감탄하는 소리예요. 지압이 부채는 상복이요 면은 관이요 옷의자는 위에 입는 옷이고 상은 밑에 입는 치마라 이 말이야. 꼭 여자만이 치마 입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그 입는 것이 다 치마 아니에요? 그렇지? 그 의상, 그러니까 뭐 의상은 면이 의상은 갓을 쓰고 의상한 사람은 아주 귀한 사람, 귀한 사람이 꾸민 의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는 눈이 없는 사람이요. 작은 일어난다 일어날 작자 반드시 일어나시며 움츠라고 일어나신다 이 말이야. 추는 지랭냐라 모습을 실실 구경 가고 누애비애미가 뒤졌나 지 할배가 뒤졌나 이렇게 실실 가가지고 술이나 한잔 얻어 먹으려고 의시되고 그러질 않아. 또 사자가 뜯어먹다 남은 들속 뼈나 좀 핥아 보려고 하이에나가 실실 맴도는 그런 게 아니야. 훔치라고 자기도 슬퍼하는 모습하라고 몸을 가리고 이렇게 빨리 가신다 이 말이야. 호갈 소는 마땅히 앉을 자자를 지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봄에 비록 앉아 있으나 반드시 자기는 일어나 가지고 빨리 그렇게 행동을 그렇게 조심성 있게 한다 이 말이야. 범시왈 승인의 마음에는 애유상 그 상주들에게 슬퍼하는 마음이 있고 또 높은 덫을 하는 사람에게는 높이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고 또 불성인 사람을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는 안쓰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불성인은 봉사제 불성인에게는 긍이라고 하는 것은 안쓰러워하는 마음. 못 볼 걸 봐가지고 저렇게 눈이 멀었는가 싶은 게, 기, 작과 추는 공자님 마음속에 다 그렇다라고 기약하지 아니해도 그러한 자가 있다. 불기연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전에 상주한테 가면 내가 슬픈 마음을 띄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도 현실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불기연이 아니라 그 그럼을 기약하지 않아도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돼버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건 딱 외워두면 괜찮지. 불기연이 연자라. 그렇게 돼야 돼. 무슨 계산된 슬픔하고 계산된 자비가 아니고 평소에 내면에는 그런 마음이 쌓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럼을 기약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에 가면 저절로 그렇게 돼버린 성인의 인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씨왈차 성인의 정성껏 하는 마음은 안이나 밖이나 외형적이나 또 내가 다 전이라고 다 하나인 것이다. 안연이 위연탄할 앙지 미고하며 찬지 미견하며 첨지 재전이러니 호련제후로다. 위는 탄성이요 앙미고는 불가급이요 찬미견은 불가입이요 재전재후는 황홀불가 이상이니 차안연 심지 부자지도
무궁진하고 무방체이 탄지하라. 부자 순순년 선유인하사 화가이문하시며 야가일에 하시니라. 순수는 유 차서모요 유는 인진야라. 방문양례는 교지서야라. 은 부자지도 수교묘의 교인의 유서야라. 후시왈 바가이문은 치지경물야요 야가일에는 극기봉예야라. 정자왈 차 안자 칭성인의 최절당천이 성인 교인은 유차 이사이라. 욕파불능하야 기갈오제하니 여유소립이 탁이라. 수욕종지나 만류야이로다. 탁은 임모요 말은 무야라. 차 앉아 자은 기학지소지하라. 개열지심이 역지진의 소견익친이 우무소용 기력야라. 오시왈 소위 타기는 역제오 일용행사지간이요 비소위 요명혼묵자라. 정자왈 도차지면 공부우란이니 직시 준절이요 우대단 창력 불득이니라. 양시왈 자가욕지 위선으로 충이지어 대는 역행지 적야요 대의화지즉 비역행소급이라. 차 앉아 소이 미달리겠냐라. 정자왈 차 앉아 소이 위심지 공자의 선학지자야라. 호시왈 무상사의 위연타는 차 앉아 하기 기유득이라 고로 술기 선난지 고와 후득지 유의 귀공어 성인야라. 고견 전후는 어도체야요 앙찬 첨월은 미령기요야라. 유부자 순순 선유하사 선바가 이문하야 사로지 고금 달도 고금 달 사변년후에 야가 이래하야 사하로 존소문하고 행이 지를 여행자지 부가와 식자지 구포라. 시로 욕파 불능하야 진심질려가야 불소 휴폐연후에 견부자 소립지 탁연이나 탁이라. 연수 욕종지나 만류야이니 시계 불태 소정하야 필구지어 타깁지지하라. 억은 사탄야라.
기제청사 사지호와 삼월 불이지 시 혼자. 안현이란 사람은 공자님 제자 중에서 공자님 수제자였는데 우리 치문에도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명에서 죽었습니다. 32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공자님의 학문에 사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유명한 그런 공자님의 제자고, 장차 도학에 대해서는 오래 살았더라면 공자님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질이 갖춰져 있었는데 불행히 단명히 죽었습니다. 공자님이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내 도를 망했구나 하고 많이 울었어요. 안현이란 사람이 공자님 제자 중에서 일단사 일표음으로 불계기락이라 하나의 도시락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서 불계기락이라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 불계기락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 그 안자의 공부 살림살이가 그 몇 구절밖에 안 되는데도 유교에서는 불계기락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는 데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불계기락 그 즐거움은 과연 안자의 그 즐거움은 무슨 즐거움이었는가? 안자가 즐기는 그 기자의 그 즐거움은 공자와 안자만 알 뿐이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우리 불교와 같이 그 기자 그 아는 참선 공부를 해요. 그걸 정작 공부한다 그러죠. 유교에도 보면은 이 대목을 뽑아 가지고서 우리 반야심경이 있지만 유교에도 심경이 있어요. 심경. 송나라 때 불교하고 유교하고 많이 대치를 했는데 불교를 집대성하고 불교의 선을 집대성해가지고 간화선을 얘기한 분이 송나라 때 대스님인데 그 주자가 유교를 또 집대성해가지고 공자의 유교 사상을 공자님을 성인화 시켜가지고 유교의 학설이 송나라 때 와서 집대성이 되어 있는데 불교에서 참선을 하니까 유교에서도 참선하는 것이 그 고요할 정자 앉을 자자 정작 공부예요. 그 선비들이 앉아서 논두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게 정작 공부한다 그러거나. 안자가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 그 즐거움 속에 살았다. 아무리 더러운 거리지만 포주박에 물 한 모금 도시락 싸가지고 그 더러운 거리에서 그 즐겼는데 그 기자의 그 즐거움은 과연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정작 공부를 해요. 또 그리고 희로애락 벌어지기 이전에 내 본래 모습이 뭔가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또 유교에서 정작 공부입니다. 희로애락 벌어지기 이전에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이건 유교에서도 정작 공부라고 참선하는데 불교 선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와서 그런 거예요. 이건 학문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은 사색을 해서 통해서 돼야 돼.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해서 거기에 좋은 장점을 추려가지고 그 좋은 장점을 추려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참선이요. 부처님 경전을 배워가지고 좋은 장점을 따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채로 걸러가지고 진한 걸 모아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참선 공부인데, 초심 침은 부처님 능엄경 금강경 경전 하나도 똑바르게 못한 사람들이 선방에 앉아서 참선해가지고 뭘 알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학문을 해가지고 알 수 없는 세계는 우리가 정진을 해서 사색을 해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안자의 공부는 성인의 도학 공부라니. 성인의 문장을 익혀가지고서 문장가가 아니라 아무리 상황이 역경이나 좋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아무리 궁핍한 상태에서 처해 있더라도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 유교에서 얘기하는 안빈낙도가 선비의 그 어떤 살림살이에요. 살림살이. 내일 죽더라 하더라도 선비들은 노래를 불러요. 안연히 한숨을 쉬고 탄식에 가로되 앙지미고 우러러 볼수록 더욱더욱 높아 보이고. 뭐겠어요 그게 도지. 찬지미견 뚫으면 뚫을수록 더 견고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지칭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선생의 도를 익히다가 느끼는, 공부하다 느끼는 것들입니다. 이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경전 공부에서 이런 과정의 어떤 진한 맛을 느껴야 되는데, 졸고 그저 그냥 눈치만 보고 그저 24시간 승가생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니까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졸업장은 주도로 중기고, 아이고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그저 선방에 가서 한 소식 하면 그만이지 뭐. 졸업장 하나 따기 위해서 청암사 강원에 왔지 내가 경전 공부하려고 왔던가 속으로. 강주 스님하고 뭐 잔소리 해보이소. 나는 졸업장 하면 끝납니다. 이 공자님의 인해도를 공부를 하면서 앉아 자신이 느낀 마음세계의 이 파장이에요. 공자의 도에서. 우러러 보면 우러볼수록 더욱더욱 높아 보이고 뚫으면 뚫을수록 더욱 견고해 보이고. 이건 사실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응? 예. 참선을 하면 노소입각이라고 서장에 나오죠. 노소입각. 늙은 지가 소풀 속에 들어갔다고. 무슨 소리야? 에? 늙은 지가 소풀에 들어갔어. 소풀에다가 쥐 잡는 장치를 해놓고 참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얹어놔두면 참기름 냄새가 고스란히 쏠쏠하단 말이야. 근데 젊은 지는 가서 참기름 냄새 때문에 덜크덩 걸리는데